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1-2주차 감성경영과 건강한 조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자들의 건강한 조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세 가지를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모델과 안녕 모델, 그리고 통합 모델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환경 모델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외부 환경을 주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오늘에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구분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환경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환경은 외부 환경을 중시하는데요.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외부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대처의 능력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를 우리가 늘 판단을 하고 있어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또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외부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녕 모델인데요.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만 웰리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웰리즈라고 하는 것은 웰빙의 니즈를 약자로 웰리즈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웰빙을 추구하는 욕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웰빙이라는 단어는 한국국어학회가 정의한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행복을 위한 니즈, 그리고 삶의 만족을 위한 니즈, 질병이 없는 삶에 대한 니즈, 이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고 하는 부분이 안녕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조직 분위기가 활기차야 된다,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업무에 몰입하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구성원의 웰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성원의 웰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은 업무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환경 모델과 또 웰니즈를 충족시키는 안녕 모델, 이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모델인데요. 조직의 환경과 조직 내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직의 내부 환경, 이 내용들을, 각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해서 조직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활기와 신뢰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조직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모델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각 기능들이 조직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회의를 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내용이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 모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모델, 외부 환경과 어떻게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봉착을 했을 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녕 모델인데 웰리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휴식과 또 어떤 조직 내부의 활기찬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통합 내부는 조직 내부의 각 기능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태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교수가 이 전 시간에 노젠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강한 조직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젠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처럼 강의 자료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관리자가 사무실이나 공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좋은 분위기로 당신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자나 경영자를 불편한 분위기로 맞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성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구성원들이 비전이나 미션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공유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건강한 조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 중에 어떤 발생한 문제점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가, 또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건강한 조직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내용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비전이나 미션에 집중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가,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성과를 위해서 토론을 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미션에 집중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어야만 건강한 조직이라고 노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젠 얘기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가장 많이 근자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열정과 몰입을 느낄 수 있으려면 현장에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벼운 농담을 나눌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이 일을 즐기고 있는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성원과 전화는 하고 있는가, 미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접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생산성이나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팅, 회의를 이루면서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로젠 학자의 주장입니다. 노젠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조직은 또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또한 동료가 바쁜 일에 접했을 때 재빨리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또 스스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사 동료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또한 서로의 유연한 스케줄 관리, 또 공정한 급여,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구성원들은 충성심과 함께 신뢰로 보답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노젠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노젠 학자가 했던 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경영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성원의 안녕과 이를 지원하는 경영진의 노력 및 기업 문화 등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이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건강한 조직은 원칙이 준수되고 구성원과 경영진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진심으로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직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인 건강한 조직 비결을 찾아낸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건강처럼 조직의 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건강한 조직에 대한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건강한 조직 가치인데요. 가치가 조직의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리 포라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기적인 이윤보다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익 이념을 도입한 기업이 장수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공헌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 공헌은 기업이 이윤 창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장수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어떤 잘못을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조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용어인데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를 쌓고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 코토는 기업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조직 내외부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야 되지만 조직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외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일을 잘 해놓고도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출발점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조직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외부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내부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코토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할 수 있는데요. 리더의 육성과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성원을 리더로서의 육성하는 것, 이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구성원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짐 콜린스에 의하면 안정적 리더십 확보에 실패했을 때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한 기업이 4분의 3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4개 기업 중 3개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한 실패 기업은 구성원을 육성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혼자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하를 육성하지 못했을 때 위대한 기업으로 절대 그 조직은 도약하지 못한다. 그랬던 것들이 아주 비율이 높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이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의 망한 기업의 4분의 3이 리더십 확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구성원, 직원으로 육성시킬 것인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야말로 그 조직의 건강한 조직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아주 중요한데요. 건강한 조직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넷스케이프는 결국은 나중에 이 회사가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운로드가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를 사람들이 선호함으로써 넷스케이프가 브라우저 시장을 70% 차지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그대로 익스플로러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매출 부진으로 아메리카 온라인에 합병되고 맙니다.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의 중요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인데요. 조직 내의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이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직 내부의 각 활동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조직 역량이 극대화되고 조직적 경쟁 우위를 창출해가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조직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건강 수준은 어떤 것인가의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작동할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듯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또한 그 구성이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업의 건강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인데요. 외부 환경에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것인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들의 지금 연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 라이덴과 월리엄 클링게르 교수는 건강한 조직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고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집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수준 높은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 수준을 평가했는데요. 조직이 건강하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평가는 구성원들이 생각했을 때 27%, 그리고 보통이다가 53%,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0%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건강하다와 그렇지 않다가 아주 비슷하게 비율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의 건강도는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정평가 의견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목표 달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과 무관한가 유관한가를 판단하지 못한 것들도 중요하고, 경영자가 그렇게 판단을 못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조직, 또한 형식적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수렴한 경영자가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으로 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결과를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성과가 다른 조직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성과 및 의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목표 달성, 어떤 성과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또한 형식적인 의사결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잊지 않는 것인지, 의사결정 결과를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업의 건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건강 지수를 활용한 진단과 온라인 서베이를 이렇게 실시했는데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과 건강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을 기술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경우에 그 이유를 쓰도록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건강도를 평가하도록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 결과를 봤더니 건강한 조직의 특성으로 경영진의 리더십,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참여와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 성장을 지원한 교육 훈련 기회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경영진의 리더십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상호 간의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의사 결정 참여 기회와 적극적인 반영인데요. 의사를 결정할 때 참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길러주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교육을 시켜주는 것. 이 내용이 건강한 조직 특성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 동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